법무부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강 씨를 쫓는 과정에서요. 민간인에게 좀 신고 좀 해달라고 대리 신고를 요청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건데, 글쎄요, 이 법무부면은 네. 아니 본인이 법무부에서 이 장착시킨 전자발찌 아닙니까? 그거를 끊고 달아나거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으면, 아니면 그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 이거는 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건 법무부가 정확하게 해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게 27일 오후 한 3시 37분, 5시 37분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민간인이 최초로 신고한 게 A 목사가 네.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신고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전자발찌 끊고 그랬던 건 잘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보호관찰관이 강 씨랑 연락이 안 되는데, 우리 위치 추적할 권한이 없으니까 신고를 좀 대신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법무부가 사실 그 안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위치 추적도 할 수 충분히 있다면서요.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걸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빠져 있는 그러니까 느낌이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지금. 법무부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진짜 말 그대로 법무부에서 긴밀하게 이 사람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맨 먼저 해야 될 게, 본인들이 하다 안 되면 경찰한테 공조 요청을 해야죠. 네. 왜 다른 사람을 껴서 경찰을 수사하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정을 한다면 법무부가 결국 본인들 책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개입하기 전에 어떻게든 본인들이 처리를 해보고, 아하. 그리고 우리가 공조 요청을 하기 전에 민간인을 통해서 경찰을 움직여보고, 네. 그래도 안 되면 공조 요청을 해야지라고 한 게 아닐까. 아하. 그렇게 추정만 가능한 추정할 수밖에 거죠. 없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 확인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법무부 입장에서 좀 난처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쉽게 말해서 이거 일이 괜히 시끄러워질까 봐 쉬쉬하다가 덮으려고 하다가 지금 일이 너무 커졌다,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자, 끔찍한 범죄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뒤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죠.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개선 방안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많은 준비를 할까 합니다. 자,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까지 말을 한 상황인데, 근데요, 어제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요, 강 씨가 가출소하고 3개월 동안요, 법률상의 의무로 명시된 개인 상담 등의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제도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발찌는 왜 부착을 시키냐면은 이 사람이 형량을 다하고 나오기는 했지만은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관찰을 하면서 범죄를 예방하겠다면서 채우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위치 추정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심리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과 함께 그런 제도들이 마련이 돼 있는데, 코로나 비대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저는 그냥 코로나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비대면이라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라던가 다른 대체 수단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음에도 안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러는 상황에 또 다른 어떤 전자발찌 찬 사람이 또 이런 심리 치료를 못 받고 또 범죄에 따른 어떤 피해자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심리 상담, 치료 상담 을 받았다면은 저런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자발찌는 내가 그 선고된 형량을 다 채우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대부분은. 그렇다면 형량이 모자랐거나 아니면은 그 교도소 안에서 제대로 교화가 안 됐거나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전자발찌 자체는 그 위치만 알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보호관을 해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하지 않는 한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문제부터 우리는 근본적으로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교화 문제는 어떤 건지. 일각에서는 보호수용 법안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무조건 안 네네. 된다고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앞서 이 패널이 발언한 내용 가운데요. 20개월 영아 살해범 양모 씨의 신상이 이르면 오늘 공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언급이 됐었는데요. 자, 연쇄살인범 강 씨의 사건과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 씨 사건의 경우에는요. 현재 검경이 이미 비공개 결정을 내린 상태의 사건이고요. 법원이 신상 공개 명령을 내린 뒤에야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요. 신상 공개 요구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점, 향후 비공개 방침이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도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